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역시 관용구를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트 6에 보시면 1번에 좀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make a short walk of 무엇을 일을 끝마치는데 이제 금세 빨리 이렇게 끝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short이 들어갔으니까 유추가 금방 되겠죠. He made a short work of fixing the computer. Fix the computer는 컴퓨터를 수리하다 뜻이죠. Fix가 고정시키다 뜻도 있고 당연히 수리하다 뜻도 있고 Fixed shop이 수리점이잖아요. 물론 repair 이런 것도 써도 되고요. mend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컴퓨터 수리를 뭐 금세 이렇게 다 했다. finish의 의미인데 좀 빨리 미적미적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에 hit it up은 여러분 정말 잘 나왔던 수거이면서 그러니까 보통 회화 문장에도 많이 나오고요. 사이좋게 지내다 뜻이 맞다. 특히 뜻이 맞다는 건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금세 이렇게 기가 맞는다 그러지 기. 그래서 hit it up 금방 친구가 되는 게 hit it up이죠. When I first met her 내가 그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we hit it up right away 당장에 금세 의기투합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뜻이 맞았다 뜻입니다. 한 달, 두 달, 1년 이게 걸렸던 게 아닙니다. 자, hit it up. it가 가리키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 관용구를 이루는 i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죠. 예. 자, when I first met her. 이건 뭐 쉬운 말이고요. hit it up. 딱 정리하시죠. right away는 right now의 뜻입니다. 그린 아이드 몬스터는 질투심이죠. 푸른 눈을 가진 그린 아이드. 여러분 그린 아이드 몬스터에서 그린 아이드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유사분사라 그럽니다. 유사분사란 명사에다 ed를 붙여서 마치 분사 기능하는 거. 그럼 분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형용사 역할을 해서 그 괴물이라는 몬스터를 수식해주고 있잖아요. 질투심이라고 합니다. 그린 아이드 몬스터. She is the green-eyed monster. 그래서 질투의 화신이다. 보통 이 화신이라는 말은 무슨 단어를 많이 쓰냐면요.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incarnation 또는 embodiment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She is the incarnation of envy. envy가 질투잖아요. 질투의 화신이다. 괜찮아요. incarnation of envy. envy가 질투니까요. 이 envy는 질투하다도 있고 질투심이라는 것도 되고 그렇죠. 명사도 되고 그래서 incarnation of envy 또는 embodiment of envy 이것도 됩니다. 한 단어로 다른 단어로 green-eyed monster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incarnation of envy 그러면 그냥 누구나 번역한단 말이야. 그 단어를. 근데 green-eyed monster는 이게 질투심인지 모르잖아요. 틀리잖아요. 이렇게 문장 번역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green-eyed monster를 이렇게 딱 암기해 주는 겁니다. 한번 본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green with envy는 이것은 envy 자체가 질투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투심을 가지고 시샘을 하는, 하여튼 시샘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When his friend won the contest, 친구가 시합에서 이겼을 때 he became green with envy. 막 뭐죠? 질투심이 막 생겨났어요. 되게 그렇잖아요. 남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뭐 이기면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합니다. 여러분의 잘 아는 그냥 보통 지극히 평범한 그런 친구가 로또에 당첨됐다 해봅시다. 보통 기분이 아닐걸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20억 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죠. 내 친구, 그냥 잠시 전에만 해도 그냥 만났던 그 친구가 20억에 당첨됐다. 그러면 이거는 마음이 영 이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6번에 보시면 be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이거는 그대로 번역해 보세요. 입에다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Be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다. 우리는 많이 쓰는 한국말입니다. 그냥 쟤는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어. 이렇게 합니다. So, well, you're born with a silver spoon in your mouth. 너 입에 은수저 물고 태어났어?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갑부야? 이렇게 합니다. 쓸 수 있는 말이죠. 이것도. 특히 7번에 run in the family에서 run이 뭐냐면요. run. 달리다, 경영하다.
또는 뭐 운영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어떤 피가 흐르다의 뜻이죠. run in the family는 유전되다 어떤 혈통을 물려받다 뜻으로 관용구입니다. run in the family. run the family 하지 마세요. run in the family입니다. 그래서 bipolar disorder runs in the family. bipolar는 조울증이죠. 조울증입니다. bipolar disorder. 조울증입니다. 조울증은 그 집의 내력이에요. 집안 내력이다. run in the family죠. 특히 병적 요인 중에서 병인 중에서 이 유전적 요인이 참 많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있으면 뭐 더욱더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안 합니까? run in the family. run을 하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in the family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run과 합쳐서 in the family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run.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11번을 한번 봐주세요. 11번에 A skeleton in the closet. closet이 뭐예요? 찬장, 벽장, 뭐 옷장 이런 게잖아요. 특히 이 11번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험에 한번 나오니까 이제 안 나올 거야 하고 배제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단어라는 게. 그렇죠? 1년에 수많은 시험에 보기 때문에 영어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 한 군데 여러분 또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되게 공무원이라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도 계속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서울시든 뭐 경기도 아니 지방직 수탁이든 뭐 비수탁이든 아니면 국가직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수준도 그래요. 야 이거는 7급 수준이야 뭐 9급 수준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고요. 같이 정리하시고 만약에 편입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여기 있는 광범위하게 공부해 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skeleton은 원래 해골 같은 거잖아요. 그죠? 두개골, 해골이라고 해야 되나? skeleton and closet. 그러니까 직역해 볼까요? 벽장이나 옷장 속에 감춰진 해골입니다. 여러분 해골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랄까 드러내고 막 자랑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비밀, 감추고 싶은 비밀을 말합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어야 돼요. skeleton이라는 단어 여기서. 그래서 everyone has a skeleton in the closet. 모든 이는 다 집안에 하나쯤 감추어둔 비밀 등을 갖고 있을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번역 다시 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everyone은 여러분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everyone has가 나오는 것입니다. everyone has the skeleton in the closet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세요. 반드시 형광펜 줄을 딱 치세요. 책을 너무 아끼지 말고 형광펜을 자주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칠해놔야 책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뭔가 내가 공부를 했다는 그런 뿌듯한 생각도 듭니다. 12번에 a party pooper 이것도 괜찮은 거죠. wet blanket이라고도 합니다. wet blanket. wet blanket. 이건 뭐죠? 그러니까 젖은 담요잖아요. 그래서 불을 끌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특히 기름 있는 그 묻은 불을 끌 때 wet blanket을 딱 던져 놓으면 그 불이 진화 내지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wet blanket도 흥을 깨는 사람입니다. wet blanket. 그런 인간이 꼭 있습니다. 조직이나 어느 사회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party pooper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Are you a party animal or a party pooper? 이 party animal이란 거는요. 동물적으로 이 파티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party animal. 근데 너는 과연 party animal이야, party pooper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파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면 파티를 그냥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야. 기억해 주시죠? 그러니까 party animal은 party pooper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as는 or 선택입니다. keep a low profile은요. 근신하다 또는 저자세를 취하다 뭐 또는 이렇게 조용히 지내다 뜻이죠. 거기 그런 게 있네요. 콤마가. 자, U.S. Embassy in Pakistan urged Americans to keep a low profile and take extra precautions는 뭐죠? 사전 준비, 경계 이런 거죠. take는 취하다 뜻입니다. extra는 뭐죠? 각별한 주의. 여분의 주의, 내가 보통 했던 것보다 더 큰 주의, 그 extra precaution이죠. 지난번에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됐습니다. 그때 이제 좀 부주의한 언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오사마 빈 라덴을 오바마 빈 라덴이라고 한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여튼 좀 묘하죠. 오사마 빈 라덴 친구 같죠. 오바마 빈 라덴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요. 방송에서도 이렇게 직접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파키스탄과 미국의 그 관계가 좀 이렇게 악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파키스탄이 또 미국의 원조를 엄청 받고 있기 때문에 마냥 대들 수만은 없죠. 그래서 좀 뭐 화해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거기 urge 목적 to란 단어가 있습니다. urge는 어떻게 죠? 목적 to 사용한다는 거. urge요. 오형식 취하는 거죠. urge는 막 강요하다 막 이런 거예요. 거의 촉구하다에 가까워요. 촉구하다, 강요하다 막 이런 거잖아요. urge가 명사로 쓰면 충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이죠. embassy가 대사관이죠. ambassador 이거는 대사죠. U.S. Embassy in Pakistan. 주재라는 표현은 in을 씁니다. 또 U.S. Embassy in Korea 그러면 한국 주재 미 대사관이죠. In Japan 일본 주재 미 대사관 이렇게 사용합니다. The U.S. Embassy in Pakistan urged Americans 미국인들을 하여금 촉구했어요. 당부했어요. 뭐라고? To keep a low profile 좀 근신을 하라고. 이게 조용히 있으라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Take extra precaution.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는 뜻입니다. 15번에 soft serve는 괜찮은 단어죠. 연성 비누입니다. 여러분 연성 비누라면 시험 나올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관용구가 딱 나왔어. 근데 그게 보이는 대로 해석했더니 해석이 돼. 그러면 그건 답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맞을 수는 있어요. 여기 soft serve를 연성 비누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연성 비누라고 문맥에서 시험 나올 리는 절대 없다는 얘기지. 보세요. 예문만 보세요. No soft serve for her. 이게 비누를 번역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아첨으로 번역이 됩니다. 아첨은 flattery. 여러분 아첨하다 cringe. 괜찮나요? phone. 이게 flatter. 기억하세요. 이게 아첨하다의 뜻이에요. 아첨하다. 특히 flatter는 가장 일반적이죠. flatter, phone, cringe입니다. cringe. 이 flatter는 예를 들어서 this picture 이렇게 회화의 시험이 나오면요. This picture flat is you. 그럼 이때는 이 flatter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This picture flat is you. 또는 그냥 this flat is you. 야, 사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이거 말이야. This flat is you. 그러면 야, 이 사진 네 실물보다 잘 나왔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까요? 야, 이 사진이 너에게 아첨하고 있다. 뽀샵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네 얼굴보다 잘 나온 거야. This picture flat is you. 이때는 아첨하다가 아니라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사진이나 그림 등이 또는 초상화 등이 실물보다 잘 나오다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soft serve는 아첨으로 번역하고 그 여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쓸데없이 그러니까 아첨해야 할 때는 아첨할 수도 있겠죠. 뭐 달래주거나 위로해주거나 그럴 때는 되겠죠. 여러분 이 단어는 뭐겠습니까? soap opera. soap opera 이거는요 드라마죠. 드라마 연속극 같은 거죠. 연속극 soap opera입니다. 뭐 경가극이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아첨하다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우리 이 단어 이게 지금 모휘집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웬만한 건 거의 다 나왔어요. 너무 쉬운 건 안 나왔죠. pen 이런 거, pencil 이런 건 안 나왔죠. 그런데 아첨이 생각이 나는데 아첨. 그러면 아첨을 생각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동의어가 뭔가를 다 기억하는 게 그렇게 공부해 주시는 게 정말 좀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이죠. in seven도 이런 것도 괜찮은 거죠. 가장 행복한 게 최고로 행복하게 I was really in seventh heaven when I got a car of my own. 무슨 말입니까? 막 최초로 면허증을 땄어요. 막 20대나 10대 말이나
그때 내가 차를 손에 넣었을 때 정말 가장 기뻤다. I was really in the seventh heaven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합니다. 보통 미국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고등학교 보통 차 몰고 가는 친구들이 많죠. 물론 부모가 해줍니다. 자녀가 3명 있는데 3명 다 한 명씩 갖고 10대가 갖고 다니는 힘든 경우도 많으니까 저도 아들 몫으로나 딸 몫으로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몰고 막 가죠. 그때 그 차를 최초에 얻었을 때 그 행복감이란 것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Seventh Heaven. High and dry도 괜찮은 표현이죠. 고립되어 공경에 빠져, in a pickle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in a pickle. in the lurch, 어려운 단어, in the lurch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lurch. 물론 in trouble 이런 것도 당연히 되죠. in dilemma 이런 거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됩니다. 자, all my work is quitted. 자, 내가 데리고 있던 종업원들이 다 그만뒀어요. 아니, all my workers quit and left the boys high and dry. 그래서 사장을 all his workers 이게 좋겠는데. 자, all his workers 그가 데리고 있던 종업원들이 다 quit은 뭐예요? quit은요? 그만두는 겁니다. quit school이 학교를 그만두다 또는 정학당하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leave school하고 quit school하고 다른 게 leave school은 학교를 나오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해서 나가는 거죠. 물론 graduate 써서 graduate from school도 씁니다. 당연히. 자, leave school도 쓰는데 quit school은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도중에. 아시겠죠? quit입니다. quit. stop이에요. 그죠? quit smoking이나 stop smoking이나 의미가 같잖아요. 자, 그의 종업원들이 다 이렇게 그만두었어요.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사장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leave는 어떤 상태로 만들다 뜻이죠. 떠나다가 아니죠. 이때는 leave the bus high and dry. high and dry니까 고립무원으로 만들었어요. 이해하시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아닌가?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자, 그런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의 white elephant는 서울시 기출 단어이면서 많이 나왔습니다. white elephant는 원래 흰 코끼리래요. 근데 흰 코끼리가 시험에 나올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요? 처치 곤란한 물건입니다. 그 당시 답이 뭐였냐면 거기는 없지만 easily seen이라고 했어요. 답이. things 이런 거 됐습니다. 그게 쓸모없는 물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륵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륵. white elephant입니다. 줄 쳤어요? 한번 나오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뽑았다는 거는 눈에 띄잖아요. 좀 눈에 딱 띄었잖아. 그러면 그거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암기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자, Jim's father-in-law has bought him. 장인이 뭡니까? father-in-law가 장인. 물론 시아버지도 있지만 짐이 남자니까 시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인입니다. Jim's father-in-law has bought him. 그에게 뭘 사줬어요? 롤스로이스를 사줬어요. 그런데 it's a real white elephant. 정말 애물단지야. 그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운행을 하지 않아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름값 많이 나온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버리자니 아깝고 이 말입니다. 계륵이란 게 그거잖아요. 그 real white elephant라고 번역한 겁니다. 정말 기억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번의 dry run도 예행 연습입니다. rehearsal입니다. rehearsal. 동사로 rehearsal가 있어요. rehearse. 동사죠. 동사 명사입니다. rehearsal 모의 연습, 예행 연습입니다. rehearsal입니다. 이게 dry run이 바로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dry run을 듣자마자 리허설이구나 이게 알 수 있나요?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시고 We had better have a dry run for the official ceremony tomorrow. 내일 공식 의전 행사를 위한
리허설 하는 게 좋겠어. We had better have a dry run for a official ceremony tomorrow입니다. had better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뭐 하는 편이 좋아. had better 친구가 뭐가 있습니까? had better 친구? had better는 may as well, may as well. 조동사에서 공부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9급에 또 기출 나왔던 do well에서 이 to를 빼먹고 시험에 나왔던 거 바로 그거 아닙니까? 뭐 하는 편이 좋아. 그러니까 일종의 had better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아시죠? 조동사. 그러니까 여기 동사 원형에 와야 돼. have better 없어. 그렇죠? had better. 그래서 보통 더 짧게 축약해서 말하면 with better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축약돼 있잖아요. 그럼 with better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 would 아니면 had잖아요. 물론 should도 가능합니다. 근데 would better입니까? had better겠습니까? had better니까 그렇게 감각적으로 알면 되는 거죠. I'd like to 그러면 I'd가 뭐예요? I would like to가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겁니다. 자, 유닛 7의 7의 두 번째 보시면요. Through dust in one's eyes. 직역해 볼까요? 어떤 사람의 눈에 더스트가 뭐예요? 먼지잖아요. 어떤 먼지. 이거를 던집니다. 우리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실제로 그럴 수 있겠죠? 막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옆에 있는 막 모래나 막 흙 같은 걸 막 눈에 던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간 막 정신이 아찔하거나 막 당황하잖아요. 이때 쓰는 표현입니다. 남의 눈을 속이다 보여. Throw dust in one's eyes. 아시겠죠? 자, 동의어에서 괜찮은 수거가 through dust in one's eyes보다 더 많이 쓰는 단어가 pull the wood over eyes입니다. 다시 pull the wood over eyes. 눈 위에다가 그 울을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못 보도록 약간 눈을 가리는 거죠. 이게 속이다로 바로 연결됩니다. 속이다. 이게 동의어가 정말 잘 나왔어요. The prisoner threw dust in the eyes of his guards and escaped. 가즈는 교도소 경비원이겠죠. 간수라고 하나요? 그 간수의 눈을 속이고서 escape 탈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hrough dust in one's eyes는요. yellow dust가 황사입니다. 여러분 황사를 영어로 표현할 때 yellow sand라고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냥 노란색 먼지밖에 안 돼요. 근데 yellow dust가 황사고요. 그 다음에 dust can은 뭐예요? dust can 그러면 그러니까 그 주변 얘기해 보면 dust can은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입니다. dust can이요. 그 다음에 yellow dust 얘는 황사입니다. 황사. yellow sand라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through dust in one's eyes는 속이다 뜻인데 그게 뭐 한 단어로 하는 뭐가 좋을까요? deceive.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단어 동네에서 속이다 단어를 다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했다면 앞으로 나오고요. 계속 나오니까요. 3번에 시험 잘 나옵니다. A sun in one's flash입니다. flash가 뭐죠? 살이죠. 살. 그러니까 살 속에 박힌 son이 뭐예요? 가시잖아요. 여러분 살 속에 가시가 들어갔어요. 작은 가시입니다. 빼려고 하니까 안 빼졌어요. 제거가 안 됐어요. 그래서 놔뒀습니다. 그게 저절로 없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불행의 씨앗 같은 거죠. 불안의 씨앗, 불씨, 걱정의 근원. 이게 바로 a thorn in one's flesh입니다. 기억 충분히 될 만하죠. 손이에요. 손. 장미의 가시 같은 게 다 손 아닙니까? The minister knows that. 장관은 알고 있습니다. The inspectorate is a thorn in one's flesh. 무슨 말이에요? 그 인스펙터레이션 같은 사찰단 같은 거예요. 사찰단이 화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있는데 감사원 등에서 이렇게 조사를 나왔어요. 근데 비리가 폭로될 것 같아. 이게 바로 불행의 씨앗, 화근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The minister knows that the inspectorate is a thorn in his flesh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줄을 치시고 7급 공문에 나왔죠.
The name of the game. 자, 독해 등에서 한 여섯 줄 정도 된, 뭐 그렇게 큰 독해는 아니었는데요. 줄을 쳐놓고 The name of the game의 뜻이 뭐냐고 했는데 설마 게임 이름으로 번역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것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게 the name of the game이고요. 예를 들면 persistence is the game of the is the name of the game 이것입니다. persistence는 인내심 같은 거죠. 끈기. 자, 끈기가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거다 뜻입니다. 알겠죠? persistence is the name of the game. 설마 인내심이 게임의 이름이다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겠죠. 이거 정말 딱 줄을 찢어야 됩니다. 형광펜으로해서 내가 이것만은 기억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7번에) 보시면 paint the town red입니다.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운을 동네를 레드로 다 이렇게 페인트 칠했어요. 세상이 막 동네를 다 레드로 이렇게 페인트 칠했어요. 술 마시고 흥청대며 법석을 떨다. 괜찮은 수고인가요? She didn't waste years painting the town red. waste는 어떻게 쓰냐면요. 낭비하다 뜻이잖아요. 그때 보통 spend도 그렇고요. spend 시간 ing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여기도 waste도 그렇게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You shouldn't waste your years. 여러분의 젊음을 painting the town red 직역해보면 곤란합니다. 타운을 붉게 페인트 칠하면서 낭비해서는 안 돼. 술 마시고 흥청대면서 인생 보내서는 안 돼. 여러분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4년 금방이잖아요. 그죠? 요새 4년 만에 졸업 않고 뭐 끝까지 버티면서 6년, 7년 가는 사람도 물론 있지요. 어쨌든 졸업하지 않습니까? 진짜 막걸리 몇 잔 먹다 보면은 그냥 가고요. 그렇다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놨을까요? 학점 관리는 물론 뭐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세계 여행을 뭐 얼마나 여행을 뭐 해보셨습니까? 견문을 넓혔습니까? 돌이켜 보면은 대학 4년이 참 순간에 지나가더라. 그리고 막상 취업이 안 되면 이제 공무원 전선 이 속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그 공무원도 시험인 경향이 자꾸 바뀌고 외시 같은 건 완전히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 뭐 원인가 아카데미 하여튼 뭐 아카데미 뭐 설립해가지고 2014년일 겁니다. 거기서 뭐 한 100명인가 해서 60명 합격시키고요. 그래서 외교관을 양성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외무고시만 봐서 합격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좀 난감하게 됐죠. 거기 들어가는 거 사실 스펙 필요하잖아요. 많은 스펙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외시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9급, 7급도 자꾸 상황이 변하고요. 또 영어도 이제 공인영어로 자꾸 바뀌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인턴 해보니까 인턴이 더 뭐 유능하고 그렇더라. 그러면 뭐 그렇게 또 바뀌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 공직 시험에 이렇게 공무원 시험 시장에 들어온 이상은 하루빨리 해서 나가는 게 여러분 현명한 길이다. 알고 있지만 잘 안 될 뿐이죠. 차근히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9번에 feather in one's cap 이것도 시험에 너무 잘 나왔습니다. 직역해 볼까요, 여러분? 자기 이 캡, hat도 마찬가지죠. 캡의 모자에 feather 날개 같은 거잖아. 이거를 꽂아둡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여시대인가요? 그때 이 꿩이나 뭐 깃털 있잖아. 이게 어떤 그 신분의 상징이었다라고 우리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근데 배경을 무시해야 돼요. 이거 다 알고 있으면 알고 공부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적, 명예, 자랑거리. 이 자랑거리가 좋아요. 자랑거리. 아무나 이렇게 못한다 이거죠. The certificate in his only real feather in his cap. certificate은 자격증 같은 걸 다 certificate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졸업 증명서 같은 거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뭐 다른 거 다 그 자격증을 certificate라고 합니다. 보통 학위 같은 건 디플로마를 많이 쓰니까요. 자, 그 자격증은 그거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야. feather in one's cap, in one's hat. 꼭 기억해 줄 가치가 있고요. 10번도 hop on the same string. 여러분 string이 뭐냐면 그 현이잖아요. 현, 줄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현을 똑같은 현을 하프로 만약에 하프를 이렇게 연주하는데 똑같은 현만 만약에 이렇게 키웠다 합시다. 그러면 정말 모노토너스하겠죠. 단조롭겠죠. 그래서 같은 말을 귀찮을 정도로 되뇌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on't hop on the same string. 똑같은 짓 되풀이하지 마. 같은 짓 반복하지 마. 알겠죠? 이런 말 하나 완전히 그 예문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have, was, with는 언제 나오는 수거였냐면요. 문법으로 말하면 이거는요. 여기 s를 봐주세요. 문법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이른바 상호복수다. 상호복수는 뭡니까? 원래 s가 안 붙는 명사인데 s를 붙여서 상대방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 의미 자체가. 그때 s를 안 붙이는 순간 x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상호복수 대표 선수 exchange seats with 누구누구와 자리를 바꾸다 change cars, change trains 또는 beyond good terms with, make friends with 괜찮죠? 그런 것들 반드시 해야 됩니다. 9급에서 be on good terms with에서 on이 가로놓게 나왔다고 그랬죠. 정작 이게 보통 terms가 많이 나왔는데 또 다른 시험에서는 on 가로놓게 나와서 전치사 공통 전치사 찾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mixed blessing은 뭐 그냥 교재에서 흔히 우리가 그냥 쓰는 것이죠. 뭐죠? 좋은 점도 있기도 하고 나쁜 점도 있는 거. 그게 바로 mixed blessing이죠. 직역해 볼까요? 혼합된 축복. 좀 말이 이상하죠. 그 좋은 점, 나쁜 점을 같이 갖고 있는 게 바로 mixed blessing입니다.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 in a sense에서 어가 왜 어떤으로 번역이 되느냐? 부정관사 어의 5개 중에서 a certain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In a sense. 근데 in a word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어는 원의 뜻이거든. In a word 한마디로 말해서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medical science는 의학의 발달이죠.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의학의 발달이 sometimes 때로는 can be a mixed blessing. 이렇게 득도 되고 해도 된다. 득은 뭐죠? 병든이가 많이 나으니까 좋죠. 해는 뭡니까? 해라고 하면 그러나? 하여튼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그렇죠? 금방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어주지 않고 그 어떤 의료 장비 등을 통해서 막 끈질기게 2년, 3년, 5년 끝내 소생 못하는 경우 그럴 때는 참 그렇죠. 그래서 뭐 존엄사 논쟁, 안락사 논쟁 생기고 특히 존엄사 논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엄사 논쟁. Death with dignity가 존엄사라 그랬죠. 이런 단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dignity. 존엄하게 죽는 거죠. 식물 일간 상태에서 그냥 숨 쉬나요? 하여튼 뭐 몸이 어느 기능 하나는 살아 있겠죠. 인간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해서 존엄사 논쟁이 막 불붙었어요. 유서네이지아 이런 안락사 문제는 이미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아무튼 이건 존엄사라고 번역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죠. 하여튼 mixed blessing 기억하면 좋겠고요. Red letter day는 빨간 날. 이거 빨간 날이 아닙니까? 빨간 날. 빨간 날이 뭡니까? 기념일이죠. 미국의 오늘이 빨간 날이에요. 미국은 이제 지금 밤이니까 내일 아침이죠.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입니다. 7월 4일. 쉬는 거죠. 월요일 쉽니다. 걔네는 물론 7월 4일이 만약 일요일이었다 해도 월요일 날 쉽니다. 대체 휴일 뭐 시행되고 있죠. 좋죠. 뭐 걔들은 좋죠. 하여튼 뭐 내일 쉽니다. 자, 15번에 get it in the neck. 이거 하나 괜찮은 거죠. get it in the neck. 벌을 받답니다. He got it in the neck for being late. for 다음에 항상 나오면요. 어떤 이유가 나와요. 왜 벌을 받았어요? He got it in the neck. 왜 벌 받았어? for being late. 늦어서. 그러니까 벌을 받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벌을 받으려면 안 좋은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시험을 합격해서라든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번에 17번에 toe the line, toe the mark는 규칙을 따르다 책임을 지다. 보세요. The academy is dominated by scholars who toe the government line. toe the government line은요. 정부의 규칙을 따르다 그 말은요. 이거를 어용이라고 번역한 거고요. 어용학자가 전체 합치면 뭐 어디까지야? Scholars who toe the government line.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학자들입니다. 이게 어용학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어용하면은 이미 맛이 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학계는 많은 어용학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장악되어 있다.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뭐 그런 적도 있었겠죠. 학계, academia is dominated by, be dominated by는 뭐뭐에 의해서 지배되다, 장악되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고 scholars는 선행사고 who는 관계대명사고 그래서 정부 정책을 따르는 학자들, 어용학자들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Toward the market, toward the mark, toward the line이죠. 조금 보시면요. Red hot은 열광적인 수요가 많은 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is is red hot item은요. 수요가 많은 품목이다. Everybody wants me one. 모든 이가 하나 정도는 갖고 싶어 한다. 됐습니다. 그럼 19번의 스완송은 그 백조의 노래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최후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 배경이 있습니다. 절필이라고 번역도 됩니다. I don't want to be a show business anymore. 나 더 이상 연예계에 있고 싶지 않아. This is my swan song. 이게 내 마지막 작품이야. 이게 내 마지막 출연이야. This is my swan song. 하나 봐주시죠. 이거 백조의 노래라고 번역할 수 있을지언정 절필 마지막 작품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20번에 마지막 20번에는 속담 우리 다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아시잖아요. 거위죠. 거위 얘기죠. The geese that lays the golden eggs 무슨 말 직역해 볼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급하니까 그냥 하루에 2개씩 다. 근데 배를 열어서 그냥 한 500개 한꺼번에 갖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눈앞에 이게 눈이 멀다 뜻입니다. 여러분 알을 낳다는 lay라는 단어 쓰는 거 아시죠? lay. 에그가 됩니다. golden eggs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죠. If you fire your best office worker, 네가 정말 유능한 사원을 해고시키면 you will be killing the geese that laid the golden eggs. 무슨 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네가 죽이는 셈이야. 네 발로 네 복을 차는 셈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예문과 더불어서 공부해 주시면 머리에 훨씬 잘 남고요. 또 그 예문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적당한 예문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런 예문 쓰는 거죠. 영 다른 단어는 같은데 영 다른 예문으로 나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관용어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